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200조 우크라 재건 딱 10배 오를 수 있는 이 기업 하나만 몰빵하면 부자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알다시피 오늘도 뭐 했습니까? 오늘도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2연상을 가졌어요. 2연상. 사실 오늘 상한가 잔량이 약 90만 주 정도에 마무리된 걸 봤을 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왜 올라갔느냐? 보면은 이런 강한 수급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안 보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딱 10배 오를 수 있는 하나만 몰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이 구간에서 모아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떻게 됐다? 분명하게 제시했던 3,500 정도까지 분할매 포지션을 나타내주고 급등한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실제로 이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4배, 5배, 10배 이상 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이번에도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만 매수한다고 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움직이는 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재건 관련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뭐였어요? 당장 6월 14일 뭐한다? 우크라이나 차관이 부산항 방문한다. 도시 재건 협력 당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사실 재건 관련주가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상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기보다는 말이 안 된다, 무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방문만 가지고서도 재건 협력 당부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2연상, 3연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관련되는 기업의 규모, 재건 사업 관련 규모가 얼마로 기대되기 때문에 1200조 원으로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신약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100조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상한가 랠리를 가는 시장인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의 규모가 1200조가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상의 주가가 점상 랠리로 달린다고 해도 전혀 뭐다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사실 최근에는 뭐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설업들이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아요. 뭐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도 수혜를 받기도 했고요. 아니면 지뢰 제거도 수혜를 받기도 했고 아니면 식수, 교육 등등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급등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과거에는 기대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재건 사업은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젠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기정사실, 이제 현실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우리가 우크라 재건 시장에 대한 관련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이번에도 이제 주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급등 나온 이유가 뭐라 했어요? 부산항 방문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부산항 방문을 왜 하필 부산항 방문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일행은 뭐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제50회차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였으며 5일간의 일정 중에 특별하게 요청한 게 뭐라고요? 특별히 희망한 게 부산항을 방문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산항을 사실상에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방문을 하고 이런 항만 시설에 대한 걸 직접 보기 위해서 내가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항만 보면은 보다시피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뭐예요? 곡물 생산을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중요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항만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것도 재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이 동참이라든지 지지를 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슨 놀이공원을 짓고 뭘 건물을 하나 올릴 건데 북한에다가 이걸 해주세요 하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산항을 들렸다는 거는 부산항에 대한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요청하고 싶은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항만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부터 뭐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할 때마다 때렸던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항만 도시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수출해야 되니까. 앞에서도 뭐예요? 지금 이제 항만이 왜 중요하다? 곡물 생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최대 식량 이제 뭔가 곡물 수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과 수요에 따른 이 가격 균형에 따라 가지고 원리에 따라서 어쩌고 있다. 지금 이제 지속적인 이 원자재 가격, 식음료, 식품 이런 것들의 가격, 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방해하려고 러시아가 계속 공격한 게 뭐다? 우크라이나 항만 도시라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 러시아 댐을 폭파하잖아요. 러시아 댐이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댐을 파괴했는데 이 최대 댐을 보면은 뭐예요? 헤르손시에까지 뭐합니까? 홍수 위험 주미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손시 역시도 지금 타격을 입었는데 사실 원전도 문제가 되긴 해요. 자포리자 원전. 근데 사실 더 문제된 건 전 헤르손시라 보고 있는 게 헤르손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도시이다? 지금 주요 항구 도시라는 거겠죠. 바로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바로 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가서 수출로 연결되는 주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까지 타격을 입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봤을 때 뭐라고요? 곡물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 곡물 공급망 위기 고조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는 뭐까지 다시 한번 이 뭐예요? 이제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뭡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댐 붕괴로 터미널까지 멈추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세계 식량난까지.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하는 사람들이 3억 4,500만 명이 있는데 댐이 붕괴되고 타격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뭐가 된다? 세계 식량난이 심화된다는 건 다시 한번 밀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재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경제를 빠르게 다시 되살리려고 하려면은 수출국에서는 뭐 해야 돼? 수출국에서는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항만 시스템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최우선시 복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으로서 해서 타격 입은 게 뭡니까? 모든 가격 상승. 이 모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이 먹거리, 음식들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가격을 낮추고 다시 한번 공급량을 끌어올리려면요. 이 세계 식량난 심화를 해소하려면요. 우크라이나가 수출할 수 있도록 항만을 뭐 해야 된다? 최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쭉쭉쭉쭉 퍼져 나와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곡물 가격을 붙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재건 사업에서 최우선시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항만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최우선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바로 국보라는 종목이란 거죠. 국보 같은 경우가 최근 5월 달에도 뭐다?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뭐 한다고요? 항만 시설 관련된 MOU를 체결한 만큼 항만 시설에 대한 지원,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집중적으로 대장주로서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건 국보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차트적으로 봐도 뭐합니까? 저점 이탈했다가 돌파 반등하는 자리에서 최대 거래가까지 터졌죠. 이 자리 지금 물량 소화시킨다고 하면요 15,000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 15,000원대를 뚫어버렸을 때는 어떤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느냐? 자, 하방 추세 때가 지금 뭐예요? 18년, 19년, 20년 지금 5년 만에 하방 추세 돌파하고 바닥 따지고 돌파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치고 갔을 땐 정말 10배까지도 상승 파동이 열린 자리가 뭐다? 국보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봤을 때는 곡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수출을 다시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뛰어오른 물가를 잡으려면요 더 이상의 곡물들이 더 가격 오르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다 국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 지금 사실 다산 넥톡스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뭐 한 평단 4천, 3천 후반 4천 맞췄을 때는 한 80% 정도는 수익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보다시피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간 걸리는 건 좀 별로고 빠른 단타 매매 이런 거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뭐 해달라고 했어요.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제가 링크를 매일같이 남겨놔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연동이 되고요. 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실 때 2164분이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2164분 들어가 계실 때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대호 AL 수익 실현하고요. 100% 무료로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브리핑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단타까지 병행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